2013-2014 시즌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역시 최대 빅매치로 관심을 모으는 것은 토트넘과 첼시의 런던 더비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11월 7일 화요일 새벽 5시 가장 마지막 경기 일정을 통해 열립니다.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 프리뷰 신세월 풋볼 아시안 기자, KFA 지도자 자격증 그리고 KFA 축구 심판 자격증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이제 축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새로운 패널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이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 선수의 득점 의미 있는 기록이 또 하나 있었죠. 네, 이제 지난 경기에서 또다시 득점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외국인 득점 순위 역대 10위 안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게로, 앙리, 살라 등 걸출한 공격수들이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바로 손흥민 선수가 이름을 올린 것이죠. 무엇보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외국인 득점 10위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리그의 최고의 외국인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손가락에 꼽힐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이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제이미 캐러거가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단지 지금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좋은 활약을 펼쳐왔던 센세이셔널한 선수다라고 호평을 해놨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는 자타공인 프리미어리그의 살아있는 레전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첼시와의 경기를 앞두고도 현지 언론에서 가장 주목할 선수로 손흥민 선수를 지목을 했죠. 네, 프리미어리그를 주로 다루는 EPL 인덱스에서 첼시전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를 손흥민을 뽑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스퍼스의 소니는 이번 시즌 비상하고 있으며 9월 4경기에서 6골을 폭발,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다. 해리 케인이 떠나면서 중앙으로 포지션을 변경한 손흥민은 완벽하게 그 역할을 수행했고 이제 그의 터치 중 약 20%가 상대 박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부적으로 여겼던 케인의 이탈을 걱정했지만 손흥민은 잉글랜드의 주장 없이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예, 이제 잉글랜드의 주장 케인이 떠나고 토트넘의 주장은 손흥민 선수가 됐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케인이 해왔던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전술적으로나 득점 면에서나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첼시와의 경기도 손흥민 선수가 해결사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것인데요. 첼시와의 경기도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 이유들이 있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임스 매디슨의 활약인데요. 요즘 들어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매디슨이 기록으로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키패스 순위에서 키어런 트리피어와 함께 31개로 1위,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패스 횟수에서도 32개로 1위, 그리고 슈팅으로 이어지는 액션 횟수에서도 8.39개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모두 프리미어리그 1위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현재 매디슨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이 페널티 에어리어 공격 지역으로의 패스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30개니까 2개 차이로 매디슨이 앞섰는데, 또 3위가 클루세스키예요. 즉 토트넘이 이렇게 클루세스키나 매디슨 같이 공격수들, 손흥민 선수를 지원할 수 있는 2선의 지원이 괜찮다라는 얘기고, 또 슈팅으로 이어졌던 이 액션에 관여한 부분에 있어서 8.39회는 2위인 맨시티의 로드리 5.73회보다 무려 3회 이상이 많으니까 매디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매디슨의 지원을 또 득점으로 연결하는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과 효율성이 대단하잖아요. 네, 이번에 후스쿼드에서 발표한 기록에서 손흥민 선수의 빅찬스 전환율이 무려 1위였는데요. 빅찬스 전환율이 85.7%로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을 보여줬죠. 사실 홀란 선수가 11골로 득점 선두이고 손흥민 선수가 3골을 덜 기록하면서 공동 2위로 살라와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홀란 같은 경우에는 빅찬스를 놓친 기록도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1위입니다. 무려 11개의 빅찬스를 놓쳤으니까 이거를 다 살렸다고 치면 22골을 넣었어야 되거든요. 만약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에서 저런 역할을 했다면 이미 리그 득점이 20골에 도달했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좋다. 그 얘기는 결국 손흥민 선수가 이런 결정력을 바탕으로 첼시와의 경기에 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인데, 무엇보다 이제 첼시가 근래 들어 가장 좀 부진한 시즌을 보내고 있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의 은사였던 포체티노 감독이 지금 첼시를 이끌고 있는데 성적이 좋지 않죠. 11위 중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리그 10경기에서 3승 3무 4패 13득점 11실점으로 좋지 못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예, 공격도 안 터지고 또 골은 많이 허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포체티노 감독도 토트넘과의 만남을 앞두고 조금 공개적으로 좀 불만을 표했어요. 네, 인터뷰에서 직접 행복하지 않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나, 선수들, 그리고 구단 모두 행복하지 않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부분에 많은 시간이 들었다.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공격적인 부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파이널 서드에서 더욱 냉정해져야 한다. 젊은 선수들은 이곳에서 많은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사실 순위에 비해서 첼시가 그래도 기회 창출면에 있어서는 좋은 기록들을 남기고 있다 보니까 이걸 다 포체티노 감독의 탓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선수들이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얘기한 대로 공격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침착하지 못하고 서두르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실제 경기력에 비해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토트넘이 사실은 첼시와의 런던 더비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밀렸었어요. 네, 특히 최근 6경기를 보시면 토트넘이 단 1승인데 심지어 4번의 패배가 모두 무득점이었을 만큼 힘들어했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프리미어리그 기록을 보면 62전에 토트넘이 8승밖에 안 되고 첼시가 33번이나 이겼습니다. 즉 토트넘과 첼시가 만나면 거의 첼시가 이기는
있는 게 정배일 정도였지만 올 시즌을 기준으로 보자면 게다가 가장 최근 맞대결도 토트넘이 이겼으니까 토트넘이 유리하다. 양 팀의 좀 최근 성적을 보면 토트넘은 무패 행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차례 리그 경기를 이기지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게다가 주중에 카라바오컵 블랙번전에서 대부분의 주전 선수를 기용하면서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있어요. 물론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그 전에 홈에서 브렌트포드에게 0대2로 패배를 했고 아스날전에서도 2대2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죠. 예. 게다가 이제 첼시 말씀드린 대로 로테이션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가용 가능한 자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각 포지션별로 뭐 3명, 2명, 많게는 4명까지 있는데 부상자 명단을 보시면 왼쪽을 책임져야 하는 벤 칠웰, 그리고 센터백인 웨슬리 포파나, 이번 시즌 신입생인 은쿤쿠는 아직도 출전하지 못했고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 신음을 하고 있죠. 예, 사실 뭐 이 무진의 문제가 올 시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시즌에 이제 포터 감독이 와서 경질이 됐고 그 뒤에도 많은 이제 감독들이 오르내리다가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온 건데 무엇보다 첼시가 지금 강팀들 빅6 사이에서 최악의 기록을 지난 시즌부터 뭐 꽤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다는 것 역시도 큰 문제입니다. 흔히 말하는 토트넘, 맨유, 아스날 등 빅6 팀들을 상대로 승리가 없다는 것이 현재 경기를 앞두고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6무 6패로 승리가 없고요. 또 6번이나 패배한 경기들을 봤을 때 이번 경기, 이번에 또 빅6 맞대결인 토트넘과의 경기도 지금까지 많은 기록과 전례로 봤을 때는 토트넘이 이기거나 최소한 비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첼시의 지금 경기력상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네, 역시 경기력 기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첼시의 득점입니다. 뭐 1라운드 첫 한 골, 2라운드 한 골, 그리고 3라운드에는 3골을 터뜨리면서 득점력이 올라오나 했더니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모두 무득점을 하면서 뚝 떨어졌고 또다시 한 골, 2골, 3골 이렇게 득점을 하면서 올라오나 싶었더니 바로 지난 리그 경기 브렌트포드전에서 무득점을 기록하면서 기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 초반에 많은 실점을 허용하면서 수비력이 흔들리네 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3라운드에서 클린시트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괜찮아지나 싶었지만 실점, 클린시트, 실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경기력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그래프는 이제 토트넘의 득점 그래프인데요. 뭐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의 득점 확률이 좀 더 높을 정도로 후반전에 득점이 많은 반면 첼시는 전반전에는 뭐 21, 특히 21분부터 40분까지 실점이 아예 없어요. 하지만 후반전으로 넘어올수록 실점 확률이 급격히 늘어나고 81분에서 90분 사이에는 가장 많은 실점을 허용했다는 지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전 평균 승점, 후반전 평균 승점으로 나뉘는 오른쪽 표를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전에는 평균 승점이 1.6점인 반면 후반전 평균 승점은 0.9점, 1점이 채 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만 봤을 때도 토트넘이 첼시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뒷심이 강한 토트넘이 후반전에 결국 첼시를 무너뜨리면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일단 이 첼시의 문제 중에 또 하나가 포체티노 감독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공격 상황에서의 결정력인데 니콜라스 잭슨이 굉장히 큰 기대를 막 받으면서 합류했는데 지금 비판의 중심에 올라 있어요. 네, 토트넘은 현재 손흥민 선수가 뭐 엄청난 득점력을 기록을 하면서 최전방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반면 첼시의 최전방을 책임지는 니콜라 잭슨은 계속되는 부진으로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영국 언론뿐만 아니라 팬들도 자신들의 개인 SNS에서 대놓고 비난을 할 정도로 지금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카스카리노 같은 경우에는 니콜라스 잭슨은 토트넘의 히샤이송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히샤이송이 최근에는 뭐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럴 정도로 문전, 중앙지역,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과 판단이나 결정력이 안 좋다라는 얘기인데요. 지난 브렌트포드전에서도 잭슨의 활약은 미비했는데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수비진 사이에서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저 골문 쪽으로만 향해 달려가다 공격 기회를 낭비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심지어 팀원인 콜 팔머가 니콜라 잭슨이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수비진에만 머무르고 있자 제발 좀 들어가라고 손짓하는 장면이 경기 중에 잡혔을 정도로 현재 니콜라 잭슨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데요. 예, 사실 뭐 이제 오프더블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창출해서 본인이 침투해서 공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동해서 생긴 공간으로 동료들이 침투해서 플레이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멀뚱히 기다리면서 공만 기다리고 있다. 의미 있는 움직임이 없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끝나고 분석하는 이제 BBC의 프로그램에서도 앨런 시어러가 대놓고 비난을 했는데 니콜라 잭슨은 스트라이커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스코어러는 박스 근처에서 서성이지 말고 공간을 찾아 들어가야 한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최전방 공격수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이 또 최근에 뭐 판더벤 그리고 로메로 선수가 워낙 좋은 수비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니콜라 잭슨 정도는 쉽게 막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니콜라 잭슨 외에 첼시에는 좋은 공격수들이 그래도 많이 있잖아요. 네, 현재 3골을 넣고 있는 스털링이 소년가전 역할을 하고 있고, 맨시티에서 넘어온 콜 팔머나 원더골을 터뜨렸던 무드릭 등 그나마 다른 공격진이 힘을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토트넘에는 판더벤이라는 진공천송기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센터백이라고까지 평가를 받고 있는 정도인데, 기록적인 면에 있어서도 좀 판더벤이 인상적이잖아요. 네, 5번 이상 태클을 시도를 한 선수들 중에서 최고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려 16번을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15번이 성공했을 정도로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클로는 단 한 번의 파울도 범하지 않았을 정도로 정교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93.8%의 경이로운 태클 성공률, 뭐 이런 태클 성공률을 통해서 아마도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첼시의 공격수들 잘 막아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또 로메로 판더벤이 뚫린다고 해도 지금 또 토트넘의 골문을 사수하고 있는 비카리오의 선방도 대단하잖아요. 네, 무려 79%의 세이브 확률을 기록하고 있는 비카리오가 든든히 후방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첼시 선수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고, 손흥민 선수도 직접 인터뷰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환상적인 골키퍼와 함께하고 있다. 손흥민 선수가 극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뭐 비카리오나 판더벤, 뭐 로메로 등이 막아낸다면 충분히 토트넘이 무실점으로 첼시를 잡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각종 지표에서 지금 현재 경기력 토트넘이 압도하고 있다고요. 토트넘이 대부분의 지표에서 첼시를 압도하고 있는데, 뭐 홈에서는 전승을 거두면서 평균 승점 3점을 획득하고 있는 반면 첼시는 원정에서 1.75점에 그치고 있고, 득점 역시 토트넘은 홈에서 평균 2.6득점, 반면 첼시는 1.2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번 경기가 토트넘의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어떤 기록을 봐도 이 경기는 토트넘이 이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은 지금 카라바오컵을 일찌감치 탈락하면서 체력을 세이브한 채로 아마도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 출전했던 주전 선수들이 그대로 다 뛸 것 같습니다. 뭐 손흥민, 히샬리송, 메디슨, 클루셉스키, 사르, 뭐 비수마에다가 지금 벤탄쿠르까지 회복을 했고, 뭐 수비 라인도 우도기가 이제 회복할 거라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걱정이 없는데, 반면에 첼시는 말씀하신 대로 카라바오컵에도 로테이션을 하지 못할 정도로 주전 선수들이 다 뛰다 보니까 지친 채로 뛰어야 되는데, 뭐 다만 이제 쉰 선수도 있긴 있어요. 네, 뭐 티아고 실바, 그리고 파트너 나왔던 리바이 코릴, 그리고 뭐 미하일로 무드릭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엔조, 갤러거, 스털링, 쿠쿠렐라 등 대부분의 선수들이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슈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양 팀의 경기에 대한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평균 배당률을 보면 토트넘 승리가 2.13배, 무승부 3.69배, 첼시 승리 3.25배로 토트넘 승리가 유력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최근에 양 팀의 전력차를 생각하면 토트넘의 2.13배, 1점대가 아닌 것은 조금 이제 의아할 수 있겠지만, 다만 이제 첼시가 이길 가능성을 거의 낮게 보고 있으니까 이번 경기까지도 토트넘이 좀 무패 행진을 유지하면서 선두를 지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토트넘이 특히 홈에서는 더더욱 잘하고 있고, 첼시는 원정에서 부진하고 있고, 최근 경기력이나 선수들의 단합력, 경기력 등등만 봐도 토트넘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러한 기대가 실제 경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가 이 포체티노 감독과의 대결에서 해결사로 또 토트넘의 선두질주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경기 지켜보고 경기 후 분석과 해외 반응, 현지 분석 등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